그러면서 중국을 믿지 말라. 이제부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언제 오를 것이냐.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입니다. 상반기, 전반기 올릴 겁니다. 어디까지 올릴 것이냐. 대략 3.5에서 많게는 4.5 이상 한 5%까지가 한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갈 겁니다. 대략 2019년 말 2020년 초 기준으로 지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앞으로 순차적으로 5개의 폭탄이 날아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준금리 인상분 1.25에서 올랐으니까 3.5면 대략 3배, 5%까지 가면 4배 이상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내고 계시는 지금 금융비용의 3배 내지 4배를 2019년 말 2020년은 내셔야 된다.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폭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폭탄이 날아갑니다. 이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은행들이 이 오른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신용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자를 낮춰주는 게 아니고 이자를 추가 금리를 날립니다. 잘 아시죠? 요게 1.2에서 기준포인트 하면 0.5에서 1%를 오르니까 한 배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4배에서 5배. 이게 두 번째.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폭탄이 날아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실제로 파산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은행이 그 파산을 메꾸기 위해서 부실 자산을 메꿔야 되니까 우량자산 매각을 합니다. 우량자산 매각은 만기 연장 불허를 하든지 원금 일부 상환을 하든지 추가 담보 요청을 합니다. 요게 한 배 정도 효과를 낼 겁니다. 5배에서 6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폭탄이 날아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시장이 싸늘하게 얼어붙습니다. 파산하는 기업 나오고 구조조정 나오고 임금 동결되고 인센티브 줄어들고 혹은 임금이 삭감되고 그래서 내일 비용은 늘었는데 인컴이 줍니다. 그 인컴 주는 게 한 배 효과를 낼 겁니다. 5배에서 6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이 시장을 결정타를 날립니다. 이 정도가 되면 마지막 시장이 어떻게 되냐. 시중금리가 폭발적으로 뛰어오릅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가 하락합니다. 부동산이 가격이 하락하면 LTV, DTI를 다시 맞춰야 됩니다. 원금 일부를 넣어야 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2019년, 2020년경에 어떻게 되느냐. 가계부채 같은 경우는 원금 분할 상환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6배에서 7배. 지금 내는 것에서 6배, 7배가 한 개 가구 150만 정도. 둘이 벌어서 한 사람의 월급의 절반, 인컴의 자기 수입의 20에서 25%를 내고 있는 그 가게가 6배에서 7배가 오른 것을 버틸 수 있느냐. 못 버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점적인 시기였냐. 2019년경에 결국 못 버티고 가계부채 전체적으로 딜레버리징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비기업 파산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믿지 말라. 이제부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언제 오를 것이냐.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입니다. 상반기, 전반기 올릴 겁니다. 어디까지 올릴 것이냐. 대략 3.5에서 많게는 4.5 이상 한 5%까지가 한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갈 겁니다. 대략 2019년 말 2020년 초 기준으로 지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앞으로 순차적으로 5개의 폭탄이 날아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준금리 인상분 1.25에서 올랐으니까 3.5면 대략 3배, 5%까지 가면 4배 이상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내고 계시는 지금 금융비용의 3배 내지 4배를 2019년 말 2020년은 내셔야 된다.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폭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폭탄이 날아갑니다. 이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은행들이 이 오른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신용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자를 낮춰주는 게 아니고 이자를 추가 금리를 날립니다. 잘 아시죠? 요게 1.2에서 기준포인트 하면 0.5에서 1%를 오르니까 한 배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4배에서 5배. 이게 두 번째.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폭탄이 날아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실제로 파산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은행이 그 파산을 메꾸기 위해서 부실 자산을 메꿔야 되니까 우량자산 매각을 합니다. 우량자산 매각은 만기 연장 불허를 하든지 원금 일부 상환을 하든지 추가 담보 요청을 합니다. 요게 한 배 정도 효과를 낼 겁니다. 5배에서 6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폭탄이 날아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시장이 싸늘하게 얼어붙습니다. 파산하는 기업 나오고 구조조정 나오고 임금 동결되고 인센티브 줄어들고 혹은 임금이 삭감되고 그래서 내일 비용은 늘었는데 인컴이 줍니다. 그 인컴 주는 게 한 배 효과를 낼 겁니다.
5배에서 6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이 시장을 결정탈 날립니다. 이 정도가 되면 마지막 시장이 어떻게 되냐. 시중금리가 폭발적으로 뛰어오릅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가 하락합니다. 부동산이 가격이 하락하면 LTV, DTI를 다시 맞춰야 됩니다. 원금 일부를 넣어야 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2019년, 2020년경에 어떻게 되느냐. 가계부채 같은 경우는 원금 분할 상환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6배에서 7배. 지금 내는 것에서 6배, 7배가 한개 가구 150만 정도. 둘이 벌어서 한 사람의 월급의 절반, 인컴의 자기 수입의 20에서 25%를 내고 있는 그 가게가 6배에서 7배가 오른 것을 버틸 수 있느냐? 못 버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점적인 시기였냐? 2019년경에 결국 못 버티고 가계부채 전체적으로 딜레버리징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비기업 파산도